네. 그러면 지금 발표할까요? 예, 한번 보이시죠? 추가 기획서 지금 여기. 예, 네.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유남이고요. 네, 책 소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목은 여러 가지를 한번 세어봤는데요. 네, 40살 아이 셋 엄마 SNS로 생활비 아끼기. 얘들아, 엄마도 찾아볼게 응원해줘. 그리고 제목 세 번째, 3시간 그까이 것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3시간 투자로 거북이 인생 살기. 그리고 다섯 번째, 느리지만 괜찮아 엄마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요리 인플루언서 되는 법. 그 전자책을 제목을 한번 정해봤고요. 네, 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한 줄 소개는 SNS 네이버 블로그로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작은 취미 생활 하나로 제2의 인생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좋아하는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인지 설명하면서 요리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취미 찾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도서 컨셉은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은 해봤는데, 잘 찾지는 못했는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냥 조금 감명 깊었던 거 몇 가지가 더 생각이 나서 세 권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라 그래 양희은 작가님이 쓰신 거, 그리고 이적의 단어들, 그리고 엄마의 자존감 공부,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찾아봤습니다. 이거 제목은 마지막 글자 제목은요. 그리고 기획 의도는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돈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지만 40살이 되면 바람이 날아가는 갈대같이 내가 누구인지 돈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가치를 찾고 싶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본업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일상생활에 여기 써 있네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일상생활에 본업을 하면서 3시간 투자로 생활비를 아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의미로 기획 의도를 세워봤습니다. 네, 그리고 도서 스펙은 제가 이거를 전혀 몰라서 그냥 적진 않았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네, 넘어가세요. 네. 네, 그리고 저자 소개는 어린이집 6년차, 그리고 남이 뜨개 꽂힌 네이버 블로그 운영을 6년 아니면 5년 했나 봐요. 19년도에 썼다고 그게 어디지? 기사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진 배움나루 강사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분석은 본업은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로 소소하게 부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리고 아이의 시간으로 활동하는 주부들에게 나만의 시간을 3시간 투자가 가능하신 분, 그리고 무기력에서 타파하고 싶은 주부들에게, 그리고 작은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은 주부들에게 했고요. 그리고 주요 독자는 40대 주부, 아이를 키우는 주부, 그리고 나를 찾고 싶은 주부, 그리고 무엇인가 꾸준히 하고 싶은 분들에게. 네. 그리고 그 다음도 몰라서 안 썼고, 어, 예상 판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네, 온라인 홍보는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없고요. 그리고 헤드카피는 강렬한 한 문장을 작성하라고 해서 혼자 있는 2시간 투자 성장하는 엄마가 되자. 나는 멋지고 자랑스러운 엄마다라고 작성했습니다. 네. 쓰시면서 어땠어요? 뭐 느낀 점이나 어떤 뭐 느낌이나 감회나 소감이나 이런 거 한번 좀 뭐 어려운 점이 많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우선은 제가 전자책을 저 혼자 쓸 때는 네. 뭐랄까 중구난방이고 음. 그냥 글만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 틀대로 쓰니까 네.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음. 순서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뭐랄까 교통정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어.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선은 음. 정리가 된 느낌을 가졌어요. 되게 큰 성과네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음, 장족의 발전이네요. 네.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이 경쟁 도서 이런 거랑 도서 스펙 이런 거는 뭐 이해가 안 되셔도 뭐 경쟁 도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유나미 작가님이 쓰시려는 책과 유사한 책들 중에서 이제 그 책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는 이거과는 어떻게 아, 다르게끔 쓸 수 있겠다 그런 걸 이제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런 거고 도서 스펙은 뭐 스펙 뭐 이 책의 어떤 뭐 어떤 그러니까 스펙이 몇 페이지로 이렇게 쓸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는 건데 예. 아, 한 몇 페이지 생각하고 계세요, 유나미 작가님은? 저는 근데 제일 적게 쓰는 게 몇 페이지일까요? 20페이지 이상만 하면은 등록은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20페이지까지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 길게 쓰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어떠세요? 아니, 자신이 없어서. 왜요? 아니, 글 쓰는 거 자신 없으세요? 그렇게 많이 써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첫 책이니까 3, 40페이지 쓰셔도 되고, 뭐,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한 3, 40페이지 나올 거예요. 작업 때는. 그래가지고 글 쓰는 아,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평소에 그래도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거 보면은 끄적거리는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좋아는 하는데 네. 이렇게 길게 쓰는 거는 또 처음이어서 좀 아, 부담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카페에 보면은 지금 카페 기존에 뭐지? 그 심지선 저번 기수에 심지선 그분이 독서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독서 모임 하시거든요. 네네. 그분이 그 지금 초고 쓰는 걸 한번 아직 안 열어보셨죠? 네,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분이 쓴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썼냐면 기존에 있는 블로그 글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기록하신 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나미 작가님도 기존에 지금 반찬 쪽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요. 네, 네이버 블로그를 전체적으로 음, 그 요리 블로그 하면서 어떻게 그 음. 코바늘 강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쓰려고 하죠. 근데 그 블로그에서 좀 뭐지? 그 정리해둔 글이 있지 않나요? 전혀 없나요? 있기는 있는데 음. 그게 쓸 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요? 완전히 다시 쓰시게요? 아,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지? 글 쓰는 거에 부담스러우시다는 거죠. 되게 쓰는 게. 네, 길게 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기존에 있던 블로그 글들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블로그 글은 책 내는 거랑 약간 형식이 다르니까 약간의 좀 뭐지 책 버전으로 좀 문체도 좀 바꾸고 약간 내용도 좀 수정해가지고 요거를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작업이 수월하지 않을까요? 뭐 30페이지 금방 넘기실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쓸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제 마음에요. 어, 왜요? 어떤 부분에서요? 어, 너무 편안하게 썼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지? 글들이 편안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굳이 꼭 이렇게
요즘 독자들이 책을 이렇게 꼭 이렇게 책하면 우리가 막 무게 잡고 뭔가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독자들은 또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좀 라이트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유나미 작가님의 강점은 네이버로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의 로직을 알고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유입하는 그런 그 방법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특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잘 살리시면은 그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재해석해가지고 나만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첨부하면은 좋은 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 패러다임을요? 약간 좀 이게 책이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좀 첨부하겠다 그러면 약간 부담이 좀 덜하시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음. 아이, 좋아요.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아, 예.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네, 바꾸겠습니다. 예. 아니, 뭐, 예. 그래서, 예, 좋은, 뭐지? 자원을 갖고 계시니까 그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유나미 작가님은 뭐지? AI는 어느 정도 활용하세요? AI요? 예. 블로그에서는 AI 그냥 안 쓰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 주로 쓰시는 게 챗GPT 쓰세요? 그때 처음에 저한테 원고 보여주시면서 AI랑 같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만. 그런 거만 조금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거 정리해줘. 이렇게. 그 챗GPT 하신 거예요? 챗GPT로? 네네네. 주로 쓰시는 게 챗GPT랑 제미나이 쓰세요? 재미나이는 안 써요. 제미나이랑 그러면은 뭐지? 그 주로 쓰신 게 챗GPT고 제미나이 클로드 써보셨어요? 클로드? 아니야, 안 써요. 클로드도 안 써보고 젠스파크 안 써보셨어요? 네, 그냥 그거 하나만. 챗GPT 하나만? 퍼블리시. 네. 일단 뭐 오늘 좀 저희가 목차 짤 때 AI도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뭐 AI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쓸 때 AI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챗GPT도 물론 좋은데 챗GPT와 더불어서 쓰면은 좋은 그런 AI 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떤 게 있고 요거를 쓰면은 이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챗GPT 하나만 쓸 때 챗GPT가 모든 걸 다 잘하지는 못하니까 다른 AI 도구를 쓰면서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상호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쓰면은 훨씬 더 작업이 능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AI 관련해서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생각 폭을 좀 넓히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오늘 뭐지 그 강연 시작할게요. 네. 자, 보이시죠? 전자책 목차 완성한 한국지 글쓰기 보이시죠?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자책 목차 완성과 한국지 글쓰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책에서 뼈대와도 같고 설계도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유나미 작가님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그 코바늘 뜨개질과 그 반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막연한 생각들을 좀 어떤 길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전자책 목차를 세우는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를 쓰심으로 인해서 좀 더 체계화되는 그런 훈련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출간 계획서를 쓰시면서 교통 정리가 되셨던 것처럼 목차를 완성하게 되시면 좀 더 또 막연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남희 작가님이 그 한 전자책 한 권의 분량을 너무 지금 막연하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우리가 책을 쓸 때 한 꼭지가 두 장에서 두 장 반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꼭지를
하나, 둘, 셋, 넷 쓰다 보면 한 10꼭지 정도 쓰면은 책 한 권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막하고 너무 먼 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쓰다 보면은 어느덧 책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하면은 제가 멘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학원과 작가의 멘탈 정립이 중요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 나폴레온 힐의 어떤 그 학원과 멘탈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글을 통해 세상에 빛을 전하고 나의 언어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작가다. 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확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글을 쓴다. 나는 꾸준함을 선택하고 매일 새로운 날을 창조하고 나의 글은 누군가에게 가능성의 씨앗이 되고 나는 그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이남희 작가님이 글 쓰기 전에 이런 학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또 그 나폴레옹 힐의 그 학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 자료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글 쓸 때 이제 멘탈이 흔들리거나 걱정과 막연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런 좋은 문구들을 되뇌이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간 계획서를 지금 쓰셨는데 오늘 쓰시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는 보물찾기와 보물찾기의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 한 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책 쓰기의 여행을 떠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여행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제 그 자녀분들하고 나들이를 갔다 오셨는데 가족끼리 여행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도가 있어야지만 그 여행이 그 체계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일목요연하게 여행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책 쓰기도 이 지도가 있어야만 책이 산으로 가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신 게 이제 오늘 추강 계획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의 방향대로 가시면은 성공적인 책 한 권이 완성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나침파의 역할인 것처럼 전자책 작업은 짧게 끝날 것 같아도 막상 쓰기 시작하면 주제가 흔들거나 내용이 넓어지고 길이 길어지는 일이 정말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책 한 권의 분량이 그 긴 분량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막함과 막연함을 가지고 다들 시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출간 계획서와 목차를 잘 세워서 그것을 그거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수월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간 계획서는 내 책이 어떤 독자를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써둬야지만 유나미 작가님의 책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성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설계가 쉬워져요. 계획서 안에 있는 아까도 보셨지만 내가 어떤 주제로 책을 쓸 것인지 그리고 내 책의 타겟 독자는 어느 분인지 그리고 내가 독자에게 전달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구성들을 이제 하나씩 세우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좋은 목차의 80%가 이미 완성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계획서를 명확하게 잘 적성하시면은 이 목차를 짤 때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책 쓰시다 보면은 흔들리실 때가 많을 거예요. 자기 검열도 있고 과연 내가 이걸 써가지고 과연 독자들이 읽거나 줄까 그리고 또 내가 책 내면 또 사람들이 혹시 흉이나 보지 않을까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의심과 자기 검열 속에서 그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출간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이건 내 책에 맞는 이야기인가, 독자가 원하는 게 맞나 할 때 출간 계획서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기준을 세워주고 그 기준대로 쭉 가시다 보면 필요한 내용은 넣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빼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출간 계획서가 있어야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쓸 때는 어, 글쓰기와는 다르게 물론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도 이웃들이 어떤 글을 좋아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글을 쓰시는 것이 맞듯이 책을 쓰실 때도 내 책을 읽는 독자의 필요를 놓치지 않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보 작가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독자들이 듣고 싶을 거라는 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우리가 쓰는 전자책은 특히 실용적으로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책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간 계획서에는 독자의 현재 상황과 독자의 고민, 독자가 어떤 고민을 갖고 독자가 얻을 변화와 독자가 원하는 결과 이런 분석들이 들어가야만 어, 올바른 출간 계획서가 될 수 있고 이걸 정리해 두면 책 전체가 독자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도 한 권의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존재 가치의 이유는 그 구매자가 필요성에 의해서 그 책을 그 상품을 구매하듯이 우리의 책도 이게 물건으로 상품으로서 독자에게 필요와 어떤 해결책과 문제 제시와 문제 해결책과 고민 해결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줘야 되지만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러므로 독자들은 시간과 돈을 내서 기꺼이 내 책을 사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책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의 판매 전략까지 미리 세울 수 있어요. 전자책은 출간이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격을 세울지 또 내 책의 표지의 컨셉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또한 그 판매 플랫폼 어디서 판매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작가화해서 유통을 시킬 거니까 판매 플랫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홍보 방식은 뭐 유다미 작가님이 기존에 블로그랑 아니면은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시는 그 루트를 통해서 홍보하시면 되겠고 또 출간 시기도 적절하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세트로 하나에 맞물려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가야지만 책이 성공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출간 계획서에서 이 부분까지 잡아두면 출간 이후에 생활행이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요즘에는 이제 작가들이 내 책만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서 독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 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작가의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자책은 더 하겠죠. 전자책은 우리가 출판사를 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작가의 그런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내시는 분들도 이제는 출판사가 홍보를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 작가가 직접 내 책을 팔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쓰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게 되고 기획을 잘 되어 있으면 본문을 쓸 때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책 쓰기의 가장 핵심의 두 가지는 기획과 그리고 목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획과 목차가 세워져 있으면 책의 반 이상이 끝났다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그렇듯이 기획과 목차는 책 쓰기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확실히 정립하게 가시고 그렇게 돼서 생산성을 2배로 늘리실 수 있고 퇴고 시간이 절감되고 전자책 완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반으로 단축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전자책 작가들이 출간 계획서가 있으면 책이 술술 써진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나미 작가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들 오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출간 계획서와
출간 그 목차를 짜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그 책을 완성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나미 작가님도 탄탄하게 목차를 세우시고 출간 기획서를 잘 작성하셔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목차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나미 작가님? 네, 저도 뼈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뼈대라고요? 예, 그쵸. 우리가 목차,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짓는 거를 흔히들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책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그러잖아요. 그 작가라는 게 지을짝에 집가자를 써가지고 한 권에 한 집을 세우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데 그 집에 그 집을 세울 때 우리가 그 중심 그 뼈대가 건축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골조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의 그러니까 이 골조가 튼튼해야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듯이 목차는 어떻게 보면 이 튼튼한 뼈대 건물의 형태를 좌우하듯이 좋은 목차가 책의 구성과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목차를 탄탄하게 잘 구성하셔야지만 책이 중구난방으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의 중요성은 목차는 책의 설계도이자 책의 뼈대입니다. 방금 유담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획을 잘하고 목차만 잘 짜도 책은 이미 70%에서 80% 완성됐다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 이상이 기획과 목차의 장사라고 흔히들 책 쓰기는 말합니다. 그래서 글이 막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제 목차가 중구난방이고 이게 흐트러져 있어서 글이 제대로 방향성 있게 쭉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목차를 잡아서 성공적인 책 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목차를 논리적으로 짜는 방법을 알고 또 AI로 목차를 한번 5개 한번 뽑아보고 본문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목차의 조건에 4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째는 논리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MEC 구조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는데 이게 중복 없이 빠짐없이예요. 그래서 MEC가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Insensitive의 약자로서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이라는 거에 이제 이게 약자인데 항목들이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여있을 때 완전히 전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나눈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흔히들 영어에서는 미시라고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목차를 세웠을 때 동기부여, 성공 루틴, 마인드셋, 성공 습관 등 이거는 이제 잘못된 예시로서 중복이 많지만 이 마음 준비, 전략 세우기, 행동 실천, 유지 관리 등 흐름이 명확하게 이렇게 흐름이 유연하게 짜여지는 것이 좋은 목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나미 작가님이 내가 내고자 하는 책과 유사한 책들을 한번 보시고 그 책들의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그 생각해 보시고 그 목차들을 한번 벤치마킹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구조인지에 대해서 독자는 내 문제 해결을 원하고 목차는 해결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장 제목만 읽어도 책의 내용이 유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준비하기 이런 거는 너무 막연하고 좀 독자들이 읽었을 때 무언가라고 의문을 할 수 있지만 초보자도 바로 시작하는 전자책 준비 3단계라는 것처럼 독자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손에 뭘 쥐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질문 형태로 구성하면 글이 쉬워지는 게 그러니까 질문 형태로 해서 독자의 어떤 궁금증과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독자들한테 끌릴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아야 사람들에게 팔릴까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본문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책을 쓰는 이유가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책을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명확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목차도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내려줌으로써 독자들의 어떤 그 필요성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묵차 구성 유형의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단계형 구조,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책을 쓸 때는 기획을 하고 목차를 잡고 집필을 하고 편집을 하고 출간을 한다. 이런 어떤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책 쓰기 초보자가 따라오기 쉬운 이게 형태가 이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문제 해결형 구조로서 방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독자들의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글쓰기 책을 쓴다고 그러면 1장에는 왜 글쓰기가 어려운지 현대인들의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글을 못 쓰게 만드는 5가지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문제 해결형 구조의 목차 작성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경험담 기반 구조로서 스토리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삶이 전환점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다른 인생을 살아서 성공을 하고 나의 성공의 스토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하는 독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텔링형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아울러 이제 목록형으로서 탑 10가지 아니면 33가지의 방법 등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살기와 어떤 무기들을 몇 가지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유나미 작가님이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전자책을 쓴다고 그러면 내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됐던 방법 22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뭐 그런 전자책도 그런 것도 목록형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자책 수익을 만드는 22가지 글쓰기 전략들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유형 5가지로는 시간 수제형으로서 비포 애프터 우리가 흔히들 성형외과 가면은 비포 애프터로서 성형 전과 성형 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공 사례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이 수강생 케이스 스터디로 보는 4주 변화 과정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런 목차 유형이 될 수 있고요. 주제 분류형으로서 카테고리형으로서 마인드와 전략, 실행 유지 등으로서 카테고리로서 목차를 짜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목차로서는 왜 지금 전자책인가에 대한 항상 독자의 니즈, 우리는 책을 쓸 때 독자의 니즈를 자극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나에게 맞는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고르고 3일 만에 목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 과정을 제시해주고 AI와 함께 부문 쓴 3단 구조로서 실전형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워크시트를 제시해주고 출간 후 수익 구조 만들기 실행을 씀으로써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전자책 쓰기 과정에 대한 어떤 책을 쓸 때 그런 목차라가 설득력 있고 독자 중심의 목차가 구성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쓸 때 가장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목차와 기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자책 쓸 때 막연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목차를 쓰려고 할 때 AI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챗GPT와 어떻게 보면 클로우드 등 다양한 그 프롬프트를 제시해주고 목차를 생성해달라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령 코바니질로 주제로
전자책을 쓰려고 합니다 하면 타깃 독자는 40대이고 이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는 무엇입니다와 아래 조건에 맞는 복자를 5개 버전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조건을 달으셔서 단계형 구조 1개, 문제 해결형 구조 1개, 경험당 스토리형 1개, 심플 5장 구성 1개, 상세 10장, 12장 구성 1개 등 각 과제마다 장 제목마다 소제목까지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짜시면서 이렇게 목차를 AI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즐겁게 책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한 꼭지를 뭐 즐겁게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꼭지에는 이제 우리가 한 꼭지가 뭔지 아세요? 혹시 꼭지 들으셨어요? 아,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꼭지라는 게 이게 이게 한 장 짧게 하면 한 장도 될 수 있고 두 장에서 종이책은 두 장에서 두 장 반 정도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꼭지라는 게 가장 그 1장 1절에서 한 절에서 에피소드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그러니까 20페이지의 책을 가장 세밀한 부분으로 쪼갠 게 바로 한 꼭지예요. 그러니까 유나미 작가님이 20페이지, 20페이지인지 30페이지인지 40페이지인지 쓰실 때 가장 이렇게 세밀하게 쪼갠 부분이 한 꼭지예요. 그러니까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네 꼭지, 다섯 꼭지 해가지고 10꼭지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20꼭지를 쓰셔도 되고 30꼭지를 쓰셔도 되고 그거는 유나미 작가님이 쓰고자 하는 그런 분량에 정하시면 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그 펀더먼트 기초적인 그런 하나의 베이스가 한 꼭지예요. 그래서 한 꼭지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는 것이 좋고요. 한 꼭지는 거대한 첩트가 아니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 하나만 잡고 그걸 핵심 메시지에 대한 부연 설명과 사례, 정리들을 덧붙여 가지고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설정, 시간 관리,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연하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 구체적으로 아침 10분 루틴으로 목표를 빠르게 구체하는 법 등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 꼭지에서 딱 한 가지 배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는 하나의 중심 문제, 메시지가 담겨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거를 독자들에게 제시해주고 그거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과 부연 사례들과 정리들을 덧붙여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단 구성으로 쓰면 실패하지 않아서 전자책은 짧고 흐름이 쉬워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종이책은 호흡이 길다고 하고 전자책은 그나마 좀 짧게 구성되어 있고 독자들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부분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구조로 쓰면 읽기도 좋고 완성도도 단단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인트로로는 우리가 독자를 후킹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제기를 통해서 독자가 내 이야기라고 끌릴 수 있게끔 이 내용이 자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작가들이 이제 첫 서문에서 어떻게 보면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3에서 5문장 정도를 이 책을 읽기 위한 문제 제시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있는데 늘 흐지흐지 끝나버리나요? 바쁜 3040에게도 효과적인 루틴은 따로 있습니다.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에게 나는 3040이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루틴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면서 독자들에게 흡입할 수 있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후킹 요소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블로그도 이웃들이 들어와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블로그에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와 가치들이 담겨 있으면은 이웃들이 블로그에게 장시간 체류하지만 만약에 내가 읽을 거리가 없으면은 나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전자책도 독자들이 읽고 딱 보고 내가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방법, 원리, 팁, 예시 등을 명확히 1, 2, 3계단처럼 구조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 줄 목표를 적어보고 10분 집중 루틴을 적용하고 저녁 5분 점검 등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우트로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작은 행동을 제안해 주셔서 짧게 요약해 주고 오늘 당장 실행할 미니 액션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루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독자들에게 워크시트로서 오늘 자기 전에 세 줄 목표부터 적어보세요. 작은 시작의 내일을 바꿉니다처럼 하나하나 행동할 수 있는 거리들을 책을 읽고 나서 뭔가 독자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 실천 사항들을 제시해 주는 것도 효과적인 전자책이 본문 작성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을 읽을 때 독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읽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자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전자책을 볼 때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 태블릿 PC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가지고 종이책보다는 좀 더 짧은 호흡의 문장을 쓰고 그리고 한 문장 한 단락을 되도록 단문으로서 짧게 쓰시고 세 줄 넘으면 자동으로 스크롤 필요가 오기 때문에 좀 더 가독성 좋게끔 독자들의 그런 그 읽는 환경을 감안하셔서 쓰시면 되고 문장 팁으로서는 주어, 메시지, 예시 순서 등 어렵게 쓰지 말고 대화하듯 그래서 아까도 유나미 작가님이 내 블로그의 글들이 과연 독자들한테 그걸 써도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약간 걱정하셨는데 요즘 독자들은 오히려 좀 더 격식 있는 글보다는 좀 더 읽기 편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글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한번 쓰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끼워 넣으면 확실히 이게 문장이 독자들한테 설득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론보다 사람 그 개인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게 돼서 그래서 저도 30대 초반으로서 이직 준비하면서 어떻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강생 A는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성공했습니다.처럼 사례 구체적인 사례와 어떤 성공 사례들을 넣으면 글의 신뢰도가 확 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동일한 주제의 책들은 많지만 이 책이 차별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 거는 유남이 작가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성공 사례가 있고 성공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책을 다른 책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강 기획서에서 경쟁 도서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독서와 어떻게 차별될지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그런 에피소드를 담는 것이 성공적인 책이 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독자들이 듣고 싶어요. 요즘에는 솔직히 유튜브랑 네이버와 AI에서의 정보와 지식들은 차고 넘쳐나거든요. 그것들은 거기서 검색해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유나미 작가님의 책을 독자들이 선택하면 이유는 유나미 작가님만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경험과 그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거를 독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만 성공적이고 독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랑 정리, 리스트를 활용하면 전자책이 좀 더 깔끔해지고 실용서라는 그런 정리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전자책은 시각적으로 깔끔하면 훨씬 잘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3단계 프로세스 비포 애프터 도표 텍스트를 줌으로써 좀 더 독자들이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자가 얻는 변화를 꼭 넣고 이 꼭지를 읽고 나면 독자가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보여주면 설득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적용하면 매일 목표가 자동 정리되고 이 방식으로 1시간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구체적인 혜택들을 제시해 줘야지만 독자들은 책을 읽게 돼요. 우리가 책을 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독자들은 돈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관계들을
어떤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메인 테마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지만 독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뭐 길게 하면은 2장 쓰셔도 되고, 아니면 A4에 1장 정도, 한 장에서 2장 정도로 쓰시면 되고, 너무 길게 하면 전자책의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700에서 1200장 정도가 가장 가독성이 좋고, 길면 쪼개고 짧으면 사례나 팁을 보충해서 적당히 볼륨감을 주셔가지고 한 꼭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문제 해결을 담은 짧은 제목을 쓰셔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트로에서는 독자의 문제를 공감하면서 후킹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제시해주고, 핵심 내용에서는 핵심 메시지를 한 줄 쓰시고, 여기에 관련된 그 메시지의 구체적인 방법들 한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들을 제시해주면서 독자들이 이 메시지에 설득당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는 실행 팁으로서 내가 했던 그런 핵심 내용을 요약하시고 오늘 한 행동 한 가지를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손에 쥐어주게 되시면 됩니다. 또 한 꼭지 퀄리티를 2배 높이는 질문 5개로는 이 꼭지에서 독자가 딱 하나만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와 독자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또한 사례나 경험을 하나 넣을 수 있을지와 제목만 보고도 읽고 싶을까를 자신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한 꼭지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I로 이제 전자책 쉽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신가요? 한번 뭐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뭐 궁금하거나 뭐 질문이나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뭐 제가 행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행동으로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막연한 이론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힘들죠. 네. 그 음, 행동으로 할 때가 궁금증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어때요? 뭐 이게 와닿으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한 꼭지를 어떻게 써야 되지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세요? 어떠세요? 사실은 그 뭐지? 처음에 기획서 썼잖아요. 네. 그 써가지고 조금, 그 전에는 안개빛이었다면 음, 지금은 조금 그래도 독자층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내가 썼구나 하면서 뭔가 음, 좀 그려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되게 대단했던 게, 네? 그 느리지만 괜찮아 엄마니까 전자책을 이렇게 목차를 완성하시고 조금 쓰셨잖아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래도 아, 이렇게까지 네. 하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되게 뭐랄까 가능성이 충분하시고 이렇게까지 쓰신다는 게 충분히 내가 뭔가 하려는 액션을, 원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액션도 안 하는데 이렇게 목차까지 쓰시고 조금 써가셨다는 거는 되게 커다란 뭐랄까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이제 옆에서 잡아주면서 길을 제시해주면은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 되게 추진력이 강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요. 그쵸? 조금 자신감이 좀 약간 네, 근데 너무 막막해. 어, 예. 네. 첫날에는 되게 뭐지? 실행력 끝장이시다고 되게 그랬는데 오늘은 약간 좀, 좀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약간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드리고선 또 하나를 더 적었어요. 이거요? 다른 거 네, 적으셨어요? 드리고선 다른 거를 또 했어요. 또 적은 거 또 한번 보죠. 한번요. 그거 줘보세요. 그럼 카톡.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한번요. 그거 하세요 뭐. 이것도 그냥 끄적끄적한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한번 볼게요. 카톡으로 한번 보내줘 보세요. 안 보내겠네. 잠시만요. 음.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수정할 거 다시 수정해보고 써보고 이랬어요. 목차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써요?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한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바뀌었다. 네, 그쵸. 잠깐만. 목차는 바뀌었네요. 완전 네, 왜냐면 너무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막연해서요. 완전 바꾸셨는데. 음, 네. 파트 3는 그대로 근데도 약간 좀 바꾸셨네. 음, 뭐가 그,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음.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서 음, 고치긴 했는데 뭐, 뭐, 뭐 그런 건 아니고 하다 보면 또 좋아지긴 하겠지만 네. 막연해서 바꿨던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뭐지? 유다미 작가님은 뭐지? 그 코바늘도 넣고 뭐지? 그 반찬 얘기도 넣고 그리고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는 거 쭉 넣고 싶으시죠? 어? 들으세요? 들리세요? 이제 들려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거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해보다가 뭔가 딱 근데 오늘 또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근데 왜 쓰는 게 맞는지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세요? 성과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너무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음. 그게 하나로 만들고 싶은데 하나로 만들기도 어렵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굳이 하나로 만들 필요는 없을 하나로 거. 성과가 된 게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양날의 칼이거든요.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꼭 굳이 하나로 다 담고 싶으면은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유나미 작가님이 걸어온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그때 저랑 처음에 통화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딱히 뭐 성과는 없었어요. 그러는데 저는 근데 성과가 없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정도 성과를 내기도 그러니까 그 정도 성과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그게 유남미 작가님도 이번에 책을 쓰면서 내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도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됐고 그리고 또 내가 코반을 뜨개질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당진의 뉴스도 나오고 또 난 재능 기부도 했었고 또 나는 또 반찬으로서 또 이렇게 솔직히 브런치에 그 반찬으로서 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독자들은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보고 있으면은 이분 어떻게 브런치에 반찬으로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쓸까? 되게 그러니까 신기하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하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브런치들은
다 그냥 에세이를 쓰고 독후감을 쓰고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가 적용화된 어떤 그런 편견들이 있는데 이남희 작가님은 그거를 이제 탈피하시고 깨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독자들이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뒤 아, 가는데? 네, 좋은데, 음, 아, 예, 너무 좋아요. 음. 그렇게 제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요? 근데 제가, 그니까 제가 좋아서 했던 이 결과들이 음. 제가 되게 높게만 생각을 했나 봐요. 어,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잘것 없다는 것이죠. 약간 보잘것 없고, 아, 이거 뭐, 아,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맞나 싶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정확하게요? 어, 그냥 저는 좋아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음,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이나, 음, 어, 그런 거를 좀 많이 단어들을 들었던지라, 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많이 지속을 못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아, 돈을 많이 버는 게 우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아, 되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음.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도 솔직히 뭐 몇 억을 벌어야지만 꼭 돈을 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맨 흔히들 뭐 그쵸, 그쵸. 엔잡론들 하면 월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것도 까놓고 얘기하면 월천 버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솔직히 그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만약에 천 원도 못 번던 사람이 20만 원 벌었으면 그것도 성공이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기준이 다 월천이랑 뭐 연 1억 이런 거에 다 꽂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허황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조금 나아지고 또 발전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의 성과고 좋은 그런 사례들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그러니까 진짜 뭐 벤츠 타고 뭔가 뭐 집 바꾸고 차 바꾸고 그래야만 꼭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명함 내민다고 하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자꾸 제가 비교하고 그러면은 아 나 이거 뭐 책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책을 지금 시대는 유나미 작가님도 아시듯이 책을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대중화됐다는 걸 아시죠? 그런 거 느끼세요? 아, 그쵸. 그래서 저도 내보려고 도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책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그냥 저가 볼 때는 처음 유나미 작가님이 되게 막 이것도 실행하고 저것도 실행하고는 되게 추진력이 좋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뭐랄까 주저하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과연 그 분량의 책을 써도 맞는가 그리고 약간 좀 다 그러거든요. 지금 저가 가르쳐 본 분들 보면 대부분 처음에 왔을 때는 아 나 이거 써도 되는지 막 다 그렇게 막 의문 가시시다가 아 그래도 한 권 내보면은 아 되는구나 다 그러셨으니까 유나미 작가님도 믿고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10분 쉬었다가 AI 남은 강의 할게요. 좀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 쉴게요.